그다음에 거기 302페이지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국민주택이라고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면세예요. 그러니까 국민주택이 대략적으로 표현을 해주면 한 24평형. 그러니까 한 잠시만요. 법에는 어딨냐? 제곱미터가 오랜만에 찾으니 또 잘 안 나오는군요. 근데 일반 어디 갔어? 선, 단위. 이거는 요걸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85제곱미터. 그러니까 85제곱미터가 대략 24평형 정도 되거든요. 네,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85제곱미터 이하 요거를 국민주택이라고 해요. 그래서 국민주택은 누가 살았으면 하는 주택이에요? 국민이. 저소득층이 아니고 국가가 요 정도에서는 살아야 되지 않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보다 크면은 과세고 요거보다 작으면 뭐예요? 면세. 왜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돈 있으면 작은 평수 살 거예요? 큰 평수 살 거예요? 큰 평수 사겠죠. 근데 작은 평수 사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부족해서요? 돈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제 돈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 내라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정해놓은 거예요. 이 정도 평수에서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 네. 근데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 설 중에 하나가 예전 그 박정희 대통령 있죠.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요 평수에 사셨대요. 그래서 앞으로 국민이 요 평수에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국민주택이 됐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에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 뭐를 안 걷겠다? 세금을. 그러니까 저거랑 똑같은 거예요. 국가가 경차 타라 그러잖아요. 그럼 경차 혜택 줘요, 안 줘요? 주죠. 세금적인 혜택 주잖아요. 그것처럼 국민이 요 정도 평수에선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예요. 국가 입장에서. 그 다음에 영유아용 기저귀하고 분유도 면세입니다. 그래도 비싸요. 맞죠? 네. 저희도 꼬맹이 키울 때 그 하기스에서 제일 비싼 거 기저귀 있죠. 내추럴. 네, 내추럴. 그놈의 내추럴만 들어가면 가격이 한 1.5에서 2배로 올라가요. 3개월 쓰고 제가 부탁을 드렸죠. 저희 죄송한데 내추럴 못 쓸 것 같다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워낙 비싸니까. 거기다 양도 적잖아요. 일반보다. 그리고 한 단계 내렸죠. 그랬더니 좀 살만하더라고요. 비싸요. 분유도 사냥 들어가면 비싸요. 네. 뭔가 좋다라 그러면 가격이 어때요? 비싸긴 하죠. 그리고 국가가 이런 부분 애기들 관련돼선 가면 갈수록 면세를 더 많이 해줄 거예요. 그리고 세금적인 혜택도 줄 거고. 근데 그 이유는 딴 거 없잖아요. 태어나는 애들의 숫자가 어때요? 줄어들고 있잖아요, 실제. 그렇죠. 싸진 않죠. 원래 가격 자체가 비싸니까. 근데 거기에다 세금까지 더 붙이면 더 비싸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금적인 혜택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수입. 수입도 면세가 있긴 있는데 국내하고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거가 면세면 수입되는 것도 면세일 확률이 뭐한 거예요? 높은 거예요. 근데 다면세는 아니고 커피 두 있죠? 네, 원두 커피. 네, 원두 자체는 과세예요. 코코아두도 그렇고. 근데 왜 그러냐면 가끔씩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TV에 커피콩 따는 거랑 코코아 관련돼서 이제 외국에서 대부분 이제 뭐 아프리카나 아니면 뭐 브라질, 남미 이쪽에서 대부분 재배를 하잖아요. 재배하는 거 TV에 나와요. 근데 대부분 누가 따요? 애들이 따요. 그러니까 이거 관련돼서 이제 국가에서도 어쨌든 좋게 보는, 그러니까 세금 쪽에서는 좋게 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원두나 이런 거에 관련돼서는 과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먹죠, 우리는. 저도 먹어요. 왜냐면 그건 그 나라의 상황이니까. 우리나라도 아마 저소득층이었으면은 애들이 열심히 더 일을 했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상황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예전에는 저희 아버지도 어렸을 때 남의 집 머슴살이 하셨어요. 왜냐면 그때는 어렸어도 뭐를 했었어야 되니까요. 돈을 벌었어야 되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면세 포기. 면세 포기할 수 있는데 면세 포기에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몇 년 동안 포기해야 되냐. 그래서 3년이에요. 그래서 거기 303페이지에 있어요. 3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도 주지만 의무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권리 중에 하나가 포기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그 대신 포기하면은 몇 년 동안은 원상복귀 못해요? 3년. 그래서 거기 303페이지 보시면 면세 포기할 수가 있는데 영세율이 적용될 때. 근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면세가 더 좋은 제도예요? 영세가 더 좋은 제도예요? 영세가 더 좋아요. 그래서 얘는 완전이었잖아요, 아까. 근데 얘는 덜 좋으니까 뭐라 그래요? 불완전. 네. 그래서 불자가 들어가면 완전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거에 적용될 수 있어. 그러니까 결론은 뭐 할 때냐면은 수출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면세라 그래서 무조건 수출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과일이나 이런 것도 수출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근데 영세율 적용을 받으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뭐를 포기할 수 있다? 면세. 근데 국내는 면세예요. 수출할 때만 영세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농사를 짓는데 수출을 해야 돼. 그러면 그때는 면세 뭐 하는 게 좋아요? 포기하는 게 좋죠. 네, 그런 특수한 경우.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공익단체 중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그래서 공익단체니까 대부분 이익 창출이 주목적이 아니잖아요. 네, 공익단체 그러면 좋은 일 많이 하는 단체죠. 네, 이런 단체에도 혜택을 뭐 하겠다? 주겠다. 근데 시험 문제는 주로 3년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날짜가 시험 문제 내기 제일 좋아요. 왜냐면 날짜는 딱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면 맞추는 거고 모르면 틀리는 거고 완전히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험 한 번에 한두 번 정도는 날짜 관련된 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06페이지 그 다음에 306페이지 보시면 과세표준. 그래서 제가 앞으로 과세표준 나오면 요거를 많이 적을 거예요. 뭘 많이 적을 거냐면 과세표준의 뜻은 매출 공급가액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앞으로 공급가액이라고 쓰면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공급 대가라고 쓸 때가 있어요. 공급 대가는 부가세 포함이에요.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물건 사고 팔 때는 공급 가액이에요? 공급 대가예요? 공급 대가예요. 10,000원이에요. 그러면 11,000원 줘요? 10,000원 줘요? 10,000원 주죠. 왜요? 부가가치세 뭐 되어 있으니까?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할 때에는 공급 대가가 많고 회사에서 거래할 때에는 공급 가액이 많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거래할 때는 요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이것 때문에 어렸을 때 좀 많이 혼났었는데 외부 업체한테 가격 알아보잖아요. 그러면 꼭 물어봐야 될 게 있어요. 부가세 포함인지 부가세 별도인지. 왜냐면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10만 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업체한테 물어볼 때 부가세 포함이에요? 부가가치세 별도예요? 이렇게 꼭 물어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결제 받을 때마다 물어볼 거예요. 이거 부가세 포함이야 별도야? 라고 직장 상사분이. 왜냐면 포함이면 100이지만 불포함이면 110이잖아요. 그래서 꼭 가격 같은 거 알아볼 때는 부가가치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왜냐면 많은 회사들이 이런 행동을 하거든요. 세금계산서 끊어주세요. 그러면 10%더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회사들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래서 아예 초반부터 물어보고 시작하는 게 가장 어때요? 서로 좋아요. 아니면 카드 내면은 또 10%더 주세요.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참고로 그런 회사들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벌금 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신고한 거 알려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조심해야 되는 게 신고한 사람 종종 알려주는 경우들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신고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이게 딴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사람들의 특징이 저도 거기에 들어가지만 빨리 열렸다가 빨리 닫히잖아요. 근데 그 열렸을 때 무슨 행동을 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 좋은 행동 안 하려고 대부분 사람들이 노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대부분 나라 사람이 그렇지만 안 좋은 행동을 했었을 때 이게 누가 했는지 알아. 그러면 보복 같은 거 해요? 안 해요? 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특히 더 심해요. 그래서 최근에도 인터넷 뉴스에 떴는데 이게 꼭 무조건 뭐 정답은 없지만 윗집에 개를 키운대요. 근데 개를 키우는 것까진 좋아. 근데 개가 짖는 거죠. 그것도 수시로 새벽 이런 거 안 가리고. 그래서 밑에 집이 올라가서 붙여놨대요. 메모장을.
예, 걔가 뭐 했으면 좋겠다? 안 짖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또 붙였죠. 예, 걔가 짖을 수도 있지. 그런 거 갖고 난리 친다고. 예, 걔가 짖을 수는 있죠. 그 대신 딴 사람한테 피해가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언젠가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고 소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욕먹게 해요. 그런 거 뉴스에 나오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개 키우는 사람들은 다 저래.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 소수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경찰들 대부분 다 열심히 일해요. 근데 소수가 뒷돈 받고 일 제대로 안 하고 술 먹고 사람 때리고 이런 게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몇몇 사람들 때문에 경찰은 다 저런 사람들이야. 공무원은 다 저런 사람들이야. 이렇게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꼭 있어요. 이상한 행동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위험하잖아요. 항상 보면. 그 다음에 납부세액은 이렇게 구한다 그랬죠. 매출세액에서 못 뺀다고요. 매입세. 그래서 이거 좀 봐두시고 거기 있어요. 밑에 306페이지 밑에 박스 보시면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포함되지 않은 거, 공급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뭐 된 거요? 포함된 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실 거 없고요. 308페이지. 그래서 308페이지 보시면 이게 이제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법에서 공부하실 때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세금 안 낸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세금 안 내는데 거기 지문 보시면은요. 우린 요렇게 외울 거예요. 매출 환입 및 애놀이 매출 할인. 요건 2장짜리에 있고 쪽지 시험 볼 겁니다. 별도로 추후에. 그래서 적고 나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인데 간접. 그 다음에 도달되기 전에 요건 세 번째 페이지쯤에 있을 거예요. 아마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경우 세 번째 페이지 아니면 마지막 장 위쪽에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용기회수 보증금 종업원 동사료. 원래 이거보다 종류가 많은데 저희 시험은 요 6가지에서 시험 문제가 다 나왔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6가지만 저희는 외울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환입은 반품이에요. 뭐라고요? 반품. 반품한 거 세금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면 판 게 아니잖아요. 반품은. 애놀이 깎아준 거예요. 할인도 깎아준 거예요. 그러면 애놀이 하거나 할인하면 돈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못 받으니까 세금 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거 세금 안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급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이게 뭐냐면 만약에 원래 한 달 후에 받기로 했어요. 몇 달 후에요? 한 달 후에. 근데 그 회사가 갑자기 3개월 후에 주겠대. 그러면 원래 약속하고 몇 달이 차이 나죠? 2달 차이 나죠. 그러면 원래 이론상에는 늦게 받으면 늦게 받는 거에 대한 요걸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이자요? 연체이자. 연체이자 제일 잘 주시는 한 분이 있어요. 국가. 국가 관련돼서는 국가가 만약에 이 사람이 벌금 안 내도 되는데 잘못해서 벌금을 내게 했어. 예, 그러면 그 잘못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 계산해서 줘요. 하루치라도 무조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예, 왜냐면 법을 누가 만들었죠? 국가가 만들었죠. 그러면 국가가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모범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거 법 만들 때마다 법이 나올 때마다 댓글에 이런 글들 많이 써 있어요. 공무원은 좋겠네. 공무원하고 대기업은 좋겠네. 이런 글들이 댓글에 많이 달려요. 근데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는 실질적으로 돈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뭔가 해주려면 다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혜택이 되게 좋은 게 있어도 못 받는 경우들이 어때요? 많아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중소기업 가려고 그래요? 대기업 공무원 하려고 그래요? 대기업 공무원 하려고 하죠. 왜요? 혜택 받는 게 뭐 하니까?
많으니까 실제 많잖아요. 예, 복지 좋아. 어디가 더 좋아요? 중소기업보다 당연히 대기업이 더 좋죠. 왜요? 다 돈이잖아요. 6월 1일 날도 회사 나가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중소기업이 훨씬 더 많아요. 회사 나가는 비율로 해보면. 그래서 인천이 투표율 높지 않거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거의 보면 맨날 할 때 보면 아래에서 탑3예요. 항상.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어요. 인천이 솔직히 부자 동네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투표하는 날 출근하는 사람도 뭐 할 거예요? 많아요. 그리고 누구를 뽑아도 나하고 크게 상관이 없어. 솔직히 누가 돼도 나하고 크게 상관이 없잖아요. 이 사람이 된다 그래서 내 월급이 올라가요?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투표율이 낮은 지역들이 대부분들 보면 이제 고임금 노동자보다는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지역들이 어때요? 투표율이 낮아요. 대부분 다. 근데 왜 그러냐면 고임금 노동자가 많은 데들은 6월 1일 날 투표하시고 쉬세요. 이럴 비율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근데 어쨌든 연체이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 거래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안 내도 된다? 세금 안 내도 된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요거는 뭐냐면 지원해주는 돈이에요. 국가나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이런 거 하시면 돈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기계 같은 거 사잖아요. 그러면 일정한 기계 사시면은 국가에서 지원해 줘요.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 연결을 해 드린다면 저거 보일러. 보일러 갈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돈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뭐 안 걷겠다? 세금을 안 걷겠다. 근데 간접만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 간접은 뭐냐면 직접 물건 파는 것과 관련이 없는 것들. 그러니까 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보일러가 안 돼. 네, 그거에 대해서 지원금 이런 것들은 직접 물건 파는 것과 관련성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를 해주겠다? 세금을 안 내도 되게 해주겠다. 근데 이런 보조금들 관련돼서는 대부분 세금 안 내요. 실업급여도 세금 안 내요. 실업급여 비과세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실업급여 관련돼서 세금을 내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실업급여를 지원해주는 효과가 떨어져요. 맞잖아요. 실업급여 왜 줘요? 다음 직업을 찾을 때까지 요 돈을 가지고 일자리를 알아보는데 도움이 되라고 주는 게 실업급여잖아요. 네. 근데 실업급여 관련돼서 세금을 떼어. 그러면 혜택이 늘어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들은 뭐가 많아요? 비과세가 많아요. 세금 안 내는 것들이. 그 다음에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물건이 오다가 파손됐어. 없어졌어. 그럼 이거 판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다시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 판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낼 필요 없다? 세금 낼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요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한번 택배 시켰는데 대부분 택배 그 일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공손하게 갖다 놔요? 집어 던져요? 던지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한 식탁이었나? 어쨌든 의자 비슷한 거였는데 부러졌대요. 그래서 아저씨가 오시더니 며칠 후에 새 걸로 다시 갖다 주겠다고. 원래 조립해야 되는데 조립까지 해서 갖다 주셨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다시 갖다 줘야 되니까 판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 내면 안 된다? 세금 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용기회수 보증금. 소주병이 지금 100원인가 그렇잖아요. 갖다 주면. 맥주가 150원인가 그렇고. 예. 그러면 그거 보증금은 판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만약에 1,000원 주고 소주를 팔았어. 그럼 나중에 소주병 갖고 오면 100원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 돈은 내 돈이 아니죠. 근데 이거 관련돼서 세금 내래.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왜냐면 이 돈은 나중에 뭐 해줘야 되는 돈이니까 돌려줘야 되는 돈이니까. 그래서 요즘에 소주병, 맥주병 보기 힘듭니다. 과거에는 동네 한 바퀴 돌면 소주병, 맥주병 몇 개는 봤었는데 요즘엔 다들 집에다가 공손히 뭐 해놔요? 모아놔요. 왜요? 돈이 꽤 되니까. 그 다음에 종업원 봉사료. 요거는 소득세 냅니다. 그 대신 사업자가 갖고 가면 세금 내야 돼요. 이건 누가 갖고 가는 거냐면 종업원이. 그래서 뭐 저희 시험하고는 관련은 없지만 뭐 이제 춤추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이트나 이런 쪽에서 그런 분들 개인적으로 봉사료 같은 거 받는 경우, 일명 팁 같은 거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이게 오픈이 되면은 무슨 세를 내시는 거예요? 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근데 회사가 갖고 가면 부가세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백화점이 아니라 비싼 호텔 가면 음식이나 이런 거 주문했을 때 거기 봉사료라고 붙어 있죠. 이거는 부가세를 내셔야 돼요. 왜냐면 누가 가져가니까 회사가. 예. 근데 요거를 누가 갖고 가는 경우엔 소득세 내는 거예요. 개인이, 종업원이 갖고 갈 때에는
소득세를 낸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세금 안 내요. 왜냐면 팀 뭘로 줘요? 현금으로 주잖아요. 그러면 신고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네. 근데 국가가 이것도 세금을 안 걷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둘 수는 있는데 걷기가 너무 불편해요. 왜냐면 현금에다가 위치 추적기 달 수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걷기가 불편하니까 법에는 만들어 놨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영수증에 찍혀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봉사료 얼마. 그래서 우리나라도 봉사료 얘기들이 종종 나오는데 저희 나라는 팀 문화 자체가 없기 때문에 봉사료 자체가 음지에서는 있을 수 있는데 양지로 올라오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잖아요. 근데 또 외국 가면 또 외국 문화 자체가 팀 문화가 있으니까 외국 가면 또 줘요, 안 줘요? 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적 차이라 우리나라에선 팀 문화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분위기 자체. 그래서 요거 종류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라고 있어요. 네,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그래서 공제가 빼는 겁니다. 그러면 공제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뺀다, 안 뺀다? 안 뺀다. 안 빼는 게 세 가지 있어요. 대손금. 그 다음에 판매장려금. 그 다음에 하자보증금. 그거 밑줄만 좀 쳐놓으세요. 외우진 않을 건데 시험 문제 지문에는 종종 나오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안 해올 거예요. 수입.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있어요. 무려 한 번. 한 번 나온 것들은 잘 안 해올 거예요. 왜냐면 가성비가 너무 떨어져서. 한 번 나오는 게 또 나올 확률은 있지만 확률은 1%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입하게 되면은 거기 보시는 것처럼 수입하면은 관세에 과세 가격에다가 관세,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 교통세, 주세, 농특세, 네, 이런 것들이 붙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왜 붙이냐면은요, 우리 수입하는 물건들이 대부분 가격이 비싸요, 싸요? 싸죠. 왜냐면 싼 걸 사다가 어떻게 팔아야 되니까?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한참 유행했었는데 요즘엔 좀 많이 없어졌지만 그 과자 있잖아요. 외국산 과자 싸게 파는 것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가격이 뭐예요? 저렴하게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상태로 들어오면은 우리나라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세금을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격을 뭐 하는 거예요? 올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나라 물건들이 가격 경쟁력이 그나마 생기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똑같은 물건인데 수입은, 아니, 똑같은 건 아니고 비슷한 물건인데 국산은 100원이고 수입은 20원이야. 뭐 살 거예요? 수입 사겠죠. 네. 근데 가격이 70원에 100원이야. 그러면 고민해 봅니다. 30원 더 주고 국산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왜냐면 수입산이 좀 더 뭔가가 더 들어갔을 것 같아. 네. 그런 경우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생각하는 경우들. 그래서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나라 물건도 일반적으로 뭐 할 확률이 높으니까 팔릴 확률이 높으니까. 네. 대표적인 게 저기 뭐냐, 소고기. 만약에 소고기 가격이 국산이랑 수입이랑 만약에 10배 차이나 그러면 다 수입 먹을 거잖아요. 네. 근데 국산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격 차이가 월등히 차이 나진 않잖아요. 내가 조금 무리하면은 국산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두 번 먹을 거 한 번 먹냐, 그 차이냐고 보면 얼추 맞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세금들을 붙여서 가격을 올리는 이유가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세금을 붙여서 가격을 올려야 가격 경쟁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요즘엔 좀 덜한데 과거에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농어민 분들이 데모를 되게 열심히 하시던 시절이 있었어요. 2000년대 초중반 때. 근데 그때 왜 그랬냐면은 무관세로 들여오겠대. 그럼 가격이 너무 저렴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물건들이 뭐 할 것이다? 안 팔릴 것이다. 그래서 한참 이제 농어민 분들이 데모를 많이 하시던 시기도 있었죠. 왜냐면 세금을 안 붙이면은 우리나라 국산께 덜 팔릴 확률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세금들을 붙이는 거였는데 요때 시험 문제 답이 뭘로 나왔냐면 취득세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취득세는 수입할 때 내는 게 아니고 취득이라는 건 내가 그 물건을 뭐 할 때 내는 거죠? 살 때 내는 거예요. 구입할 때. 그래서 그게 정답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08페이지부터 저기 어디냐 310페이지까지는 지금 안 볼 거예요. 여기는 세무 때 볼 거예요.
왜냐면 내용이 전산세무 2급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안 보고 요거는 나중에 볼 겁니다. 그 다음에 311페이지로 오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대손세액공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대손은 못 받는 돈, 세액은 세금, 공제는 차감. 그래서 못 받은 세금 뭐 해주겠다? 빼주겠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부가가치세예요.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간접세는 내 돈으로 내는 거예요? 남의 돈으로 내는 거예요? 남의 돈으로 내는 걸 간접세라고 합니다. 근데 돈을 못 받았어. 그러면 세금 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거를 대손세액 공제.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대손이라고 나오면 돈 못 받았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못 받은 돈 관련돼서는 당연히 세금을 낼 수가 없겠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회사 다니실 때 4대 보험 내고 계약서 쓰는 데를 다니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뭐 당연히 이러면 안 되겠지만 부도가 나더라도 부도 나서 퇴직금 못 받는 경우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4대 보험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고 하면은요, 국가에서 다는 아니지만 일부 국가에서 줘요, 퇴직금도 신청하시면. 그래서 우리한테 퇴직금을 주고 이제 구상권은 거기 사장님한테 이제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건 국가가 알아서 하는 거고, 그 대신 전제 조건이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일을 하실 때 4대 보험 가입되어 있는 데로 가셔야 뭐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잘못되더라도 국가에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4대 보험 받는 대로 다니셔야 나중에 뭐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지만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 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그러면 뭐 받을 수 있죠? 실업급여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불가능해요. 무슨 얘기가 계속 나오냐면 정권 바뀔 때마다 아마 올해나 내년에 또 나올 건데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해주자. 이거 하면요. 딴 게 문제가 아니고 세금이 모자라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내가 혜택을 받기도 하지만 뭐를 더 내야 돼요? 세금 더 내야 돼요. 왜냐면 그만두는 사람 많잖아요. 저도 지금까지 다 자진퇴사로 나와서 실업급여라는 걸 전 받아본 적은 없어요. 실업급여라는 걸 받아본 적은 없는데 낸 적은 꽤 오래되긴 했지만 근데 이게 자진퇴사도 과연 받는 게 맞는 것이냐. 왜냐면 딴 거 문제가 아니고 지금도 세금이 부족해요. 실업급여 쪽 부족해요. 왜요? 코로나 때문에 잘리신 분들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저게 제일 문제예요. 이거 공무원들이 아는데도 안 잡는데 실업급여 받는 분 중에 최소 30%예요. 최대는 60%로 봐요. 저 개인적으로. 30%에서 60% 정도는 가짜 실업급여예요. 안 잘렸는데 잘렸다라고 해서 받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한 회사를 10년 다녔어. 그리고 자진퇴사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장님도 있어요. 너 10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실업급여 받게 해줄게. 실업급여 받는 거 대빵 쉬워요. 마지막에 우리 이제 그만두잖아요. 그러면 4대 보험공단에다가 이 사람 그만뒀어요 라고 신고를 딱 하잖아요. 그때 번호 하나만 바꾸면 돼요. 그게 번호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거기에 자진퇴사 번호가 있고 하나는 권고사직이 있어요. 그 뭘로만 바꾸면 돼요? 권고사직으로. 그리고 만약에 거기 4대 보험공단에서 전화 오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회사가 힘들어서 잘랐어요. 그럼 땡인 거예요. 실업급여 받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격리 파트로 들어가서 담당자 되잖아요. 그러면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갑자기 나하고 안 친한데 밥 먹재. 아니면 커피 한잔 하재. 그럼 무슨 얘기 하냐면 대부분 이 얘기 하는 거예요. 나 얼마 있다가 그만두니까 나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좀 해줘. 이렇게 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가짜 실업급여도 꽤 많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대부분 사장님들이 이제 자기 돈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 내 돈 나가요? 아니에요. 실업급여 모아갖고 그거 갖고 주는 거고 세금 나가는 거지. 내 돈도 일부 있긴 있지만 그게 나한테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선심성으로 받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이제 짜고 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못 받는 경우들도 생기죠. 왜냐면 국가에서는 세수가 부족하니까 실질적으로 서류나 이런 게 완벽한 사람들 위주로 뭐예요? 실업급여를 주잖아요. 근데 진짜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 서류나 이런 게 부족해갖고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깝긴 한데 어쩔 수 없죠. 왜냐면 그거를 다 입증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거기 대손세 공제사유 보시면 1번에 파산 311페이지. 파산되면 돈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 다음에 강제집행. 요거는 빨간 그 딱지 있죠? 네. 압류 딱지 같은 거. 그 다음에 사망. 사망에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좋은 건 아니지만 큰 문제가 생기면 안타깝게 그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본인이 가면 그거 관련돼서는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사망에도 돈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 다음에 회사 정리. 당연히 회사 없어져도 못 받죠. 그 다음에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뭐냐면 법정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법에서 요거는 몇 년 안에 받으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무슨 시효라 그래요? 소멸시효. 그래도 뭐 이런 경우입니다. 제가 알기로 일반적인 외상값은 상법에서 2년인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외상대금은 몇 년 안에 받아야 돼요? 2년 안에. 그리고 받으려고 계속 액션을 취해야 돼요.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2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3년째 됐을 때 너 돈 왜 안 줘? 그럼 2년 지났죠. 그럼 그 돈 안 줘도 돼요. 근데 2년 동안 계속 액션을 취하면 이 소멸시효 기간은 계속 연장됩니다. 그래서 돈 안 내려면 이렇게 도망 다니셔야 돼요. 전화도 받으면 안 되고요. 언제 줄게 이런 얘기를 해도 안 돼요. 왜냐면 언제 줄게라고 얘기를 하면 그 날로부터 다시 2년이 돼요. 이게 기간이 연장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뉴스가 욕을 좀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기자가 욕 먹어도 돼요. 과거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한참 갯돈 들고 도망가시는 분들 유행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은 어떤 시장에서 한 5억인가 10억을 들고 도망가셨어요. 어머님이. 근데 어디로 도망가셨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도망가셨어요. 왜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아들이 유학가 있었대요. 네. 그리고 5년 후에 들어왔어요. 근데 공항에서 잡혔어요. 왜 잡혔냐면 해외로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나가는 날로부터 해서 소멸시효가 멈춰요. 중지돼요. 그래서 도망 다니시려면 그 요번에 그 이은혜 씨인가? 그 사람처럼 국내에서 도망 다녀야 돼요. 네. 그러면 소멸시효가 계속 적용이 되는데 어쨌든 소멸시효가 중지가 된 거를 모르고 그냥 그분이 이제 이것만 한 거죠. 5년만 도망 다니면 돼. 네. 그래서 5년 후에 들어왔다가 걸렸죠. 근데 왜 기자들이 욕을 먹어도 되냐면 기자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네들은 어쨌든 클릭을 많이 받아야 글을 잘 쓴 게 되는 거니까 클릭을 많이 받기 위해서 모든 내용을 기사 안에다가 다 넣어놔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공항에서 잡혔는지 그냥 잡혔다라고만 하고 끝내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사유까지 다 써요. 요 소멸시효 기간이 해외로 나가게 되면 중지가 되고 이런 것까지 다 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해외로 도망가 계시는 다른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국내로 안 들어오려고 노력을 해요. 왜요? 들어가면 100% 공항에서 뭐 할 거니까 잡힐 거니까. 그래서 과거에 그런 적도 있었어요. 어떤 적도 있었냐면 그 위조 수표하다가 걸린 적이 있었거든요. 와, KBS에서 만드는 법까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포토샵 들어가갖고 요걸 요렇게 고치시고 그 다음에 칼라 프린터를 준비하셔서 특수용지가 있으면은 할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A부터 Z까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그냥 아예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라고 가르쳐 주는구나. 마음만 먹으면 뭐 할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을 정도? 근데 지금은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그런 것들 많아요. 사기치는 방법 가르쳐 주는 채널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불법 저지르는 거 알려주는 채널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지금은 되게 많은데 그 당시엔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TV 보면서 야 진짜 저거대로 하면은 위조 수표 만들 수는 있겠다라고 할 정도? 솔직히 포토샵도 엄청 대단한 걸 요구하는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단순한 거 컨트롤 C 컨트롤 V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거. 근데 어쨌든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6번에 별표 3개 치세요. 요게 제일 잘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수표나 어음은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많이는 아닌데 개정 과목 중에 요게 있어요. 부도음과 수표라고.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나면 분계할 때 요거 쓰는 거예요. 뭐라고 적는 거예요? 부도어음과 수표. 부도어음과 수표를 쓰는 이유는 몇 개월이 지나야 확정이 되는 거라고요? 6개월. 그 다음에 거기 7번은 30만 원에다 밑줄 치세요. 30만 원 이하를 일명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소액 채권. 그래서 이것도 몇 개월이 지나야 돼요? 6개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표나 어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명 회사들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요건 뭐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청산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회사가 망하잖아요. 그러면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걸 팔아서 일부라도 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갚도록 되어 있어요. 그걸 일명 청산제도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6개월이 지났는데도 못 받았어. 그러면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30만 원 이하의 소액 채권. 이건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A라는 회사한테 10만 원 받을 게 있어요. 근데 6개월이 넘도록 안 줘. 그러면 국가에서도 요 10만 원이라는 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개인한테 10만 원이면 작은 돈 아닙니다. 근데 회사한테 10만 원이면 솔직히 작은 돈 중에 하나예요.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6개월이 넘도록 안 준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선 줄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슨 처리 해버려라? 대손 처리. 그래서 회사 가시면 대부분 영업부에 블랙리스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니던 데에서 우연치 않게 블랙리스트 본 적이 있거든요. 영업부 놀러 갔다가. 영업부에 뭐 서류 갖다 주러 가는데 엑셀에 뭔가 막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잠깐 봤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5만 원 안 줌. 그 다음에 10,000원 줄 거 있는데 찐따짓함. 막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 블랙리스트에 올라오는 회사들은 외상을 안 합니다. 외상으로 안 줘요. 왜냐면 그 회사들은 외상 줬다가 안 좋게 된 거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어때요? 쉬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너무 적은 돈인데 6개월이 넘도록 안 주네. 그러면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세법 자체에서도. 그래서 못 받는 거를 대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시기에 제한해서 10년에다 밑줄 치세요. 이게 실무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는 모든 서류가 다 5년 보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많은 세법 내용들이 10년으로 하나하나씩 바꾸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론적으로 나중 되면 보관 기간이 몇 년으로 바뀔 거예요? 10년으로 바뀔 거예요. 아직은 5년이에요. 근데 이게 왜 계속 연장이 되냐면 요즘엔 대부분 자료를 서류로 갖고 있어요? 데이터로 갖고 있어요? 데이터로 갖고 있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10년 이상 보관해라 라는 식으로 조금씩 하나 두 개씩 바꾸고 있어요. 근데 아직 회계 서류는 5년입니다. 보관 기간은. 그 다음에 312페이지 거기 위에 보시면 110분의 10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몇 분의 몇이요? 110분의 10이라고 312페이지 위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공급 대가가 부가세 뭐라 그랬죠? 포함이라 그랬죠? 여기일 때 110분의 10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110이라고 나오면 부가세 포함이에요. 왜 그런지는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제 부가가치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은요 이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 그 공급 가액이 있고 여기에다가 부가가치세 합친 게 공급 대가거든요. 그래도 공급 가액이 100이면 부가세는 얼마예요? 10. 그럼 공급 대가 얼마예요? 110. 그래서 110이 나오면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거하고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11분의 1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차피 공 하나 빼면은 10이라고 1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론에서는 11분의 1이라고 안 하고 110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110분의 10이면 부가가치세고요. 그 다음에 공급대가에다가 여기 부가세 뭐라고요? 포함에다가 110분의 100이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제가 110분의 100으로 적어드리면 요거는 요거 구할 때 쓰는 공식이에요. 공급가액. 왜냐면 110 중에 100이 공급가액이고 110분의 10이 뭐라고요? 부가가치세. 그래서 100으로 쓰느냐 10으로 쓰느냐 차이점은 부가세 포함이냐 부가세 별도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313페이지 거래징수와 세금 계산서. 그래서 요 속도로 나가면 아마 다음 시간에 끝날 거예요. 다음 시간에 끝내고 오늘 실기 조금 할 거고요. 이따 한번 설명 더 드릴 건데 실기할 때는 저 도와주시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못했으면 못했다. 다 했으면 가만히 계시면 되고 못했을 때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분이 있어요. 눈으로 레이저 쏘시는 분. 저 반응 못해요.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러시는 건지 뭔지 제가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 한 분이 수업 끝나고 제가 한번 여쭤봤죠. 왜 이렇게 오늘따라 인상을 많이 쓰시냐 그랬더니 자기가 나한테 신호 보낸 거래요. 못 느낍니다. 저는 어떻게 느끼냐면 오늘 아침에 남자친구랑 싸우고 왔나? 아니면 남편분이랑 싸우고 오셨나? 이렇게 느끼지 본인이 안 돼서. 그러니까 안 되면 그냥 표현을 하세요. 뭐 손을 든다던가 아직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그럼 제가 알아서 조율할 테니까. 그것만 도와주시면 돼요. 실기는. 딴 거 없고. 313페이지 보시면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인데요. 거래징수는 뭐냐면 우리 부가세는 거래하면 뭐 징수하는 거예요? 세금 징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거래하면서 뭐 징수한다? 세금 징수.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거래하면서 돈 주고 받잖아요. 그 돈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세금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거래징수라는 게 거래하면서 뭐 주고받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세금을 주고받는 거. 그거를 일명 거래징수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빈 공간에다가 요거 하나만 좀 적을게요. 증빙이라고 있어요. 증빙이 뭐냐면 증명서류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돈을 썼어. 그러면 그거를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러면 안 돼요. 저 100만 원 썼는데요. 그럼 국가가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증빙 갖고 오라 그래요. 증명할 수 있는 뭐요? 서류. 왜냐면 그걸 봐야만 국가에서 신뢰성이 올라가잖아요. 아, 이만큼 쓰셨군요. 여기에 쓰셨군요. 그래서 우리가 돈 쓰면 흔적을 남겨야 돼요. 그 흔적 남길 때 가장 좋은 게 증빙인데 4가지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그 다음 무슨 영수증이요? 현금 영수증. 요 4가지를 일명 증빙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거 어디 쓰셨어요? 그러면 이거 4개 갖다 내면은 가장 잘 믿어줘요. 근데 왜 믿어주냐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다 누구하고 얼마 주고받았는지 떠요, 안 떠요? 떠요. 그래서 우리 신용카드 쓰신 다음에 신용카드 영수증 받죠? 그걸 일명 신용카드 매출전표라고 표현하는데 그 표 보시면은 누구랑 거래했는지 뜨죠?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다 떠요. 얼마 주고받았는지도 나오잖아요. 그럼 국가에서 그걸 보면은 아, 이 사람하고 주고받았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건 안 돼요. 간이영수증. 간이영수증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파란색 긴 거 있잖아요. 영수증이라고. 예. 그걸 일명 간이영수증이라고 표현해요. 간이영수증은 왜 안 되냐면 이거 국가에 신고가 안 돼요. 그 국가에 신고가 안 되니까 국가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요 4가지는 국가가 다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국가에 신고가 다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 4가지는 믿어주는데 간이영수증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철물점 같은 데 가갖고 물건 산 다음에 영수증 주세요. 그러면 파란 거 긴 거 주잖아요. 네, 그거는 인정이 세법에서는 인정 안 해줘요. 그리고 영수증은 얼마까지 처리가 가능하냐면 3만 원 이하 처리 가능해요. 3만 원 넘는 건 다 증빙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3만 원 넘는 걸
영수증으로 받잖아요. 증빙으로 안 받잖아요. 그러면 가산세라는 걸 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작은 금액은 그래 세금 계산서나 이런 거 증빙으로 받기가 불편할 수 있어. 그래서 인정해 줄게. 근데 그 인정하는 금액이 얼마까지예요? 3만 원까지. 3만 원 넘으시면 2% 가산세네요. 그럼 영수증 하나 잘못 받았다고 세금을 더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장님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래서 영수증 같은 경우에 만약에 6만 원을 썼어. 그러면 2장을 받아오셔야 돼요. 아니면 3장으로 2만 원짜리 3장을 끊든가. 아니면 3만 원짜리를 2장을 끊든가. 아니면 제일 좋은 건 이거 받아오는 게 가장 뭐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실무에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편해요. 현금으로 주지 마세요. 돈 쓴다 그러면 뭐 줘요? 카드 줘요. 카드의 제일 장점이 뭐냐면 영수증 깜빡하고 잊어버렸어. 그러면 그 카드사에 들어가시면 카드 내역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 흔적 다 남아 있잖아요. 그럼 국가에서 인정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영수증은 잊어버렸어. 그러면 가짜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훨씬 더 불편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누가 돈 쓴다 그러면 그냥 이거 주세요. 아니면 현금 썼으면 뭐 받아오라 그래요? 현금 영수증. 왜냐면 이거는 국가가 얼마를 썼든 일단 이해는 해줍니다. 왜요? 국가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증빙으로 받아오시는 게 가장 어때요? 좋아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세금 계산서.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외우셔야 됩니다. 요건 중요해요. 네, 거기 밑에 보시면 세금 계산서. 그래서 세금 계산서란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세금과 관련된 영수증을 뭐라고 하세요? 세금 계산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외우실 거예요. 나중에 요게 아니고 세금 내는 사업자를 과세사업자, 면세받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세금 낸다 그래서 일반과세자, 조금 낸다 그래서 간이과세자. 간이 그러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간이역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작은 역. 그래서 간이 그러면 큰 것보다는 뭐 한 거예요? 작은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개인만 가능해요. 법인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직전연도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8천만 원 그러면 큰 금액 아니에요. 한 달에 600만 원어치 판다라고 그 700을 못 파는 거예요. 한 달에 700이면은 8,400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700만 원보다 적은 금액을 파시는 분들을 무슨 과세자라 그래요? 간이 과세자. 그래서 동네에 그런 곳들이 있잖아요. 동네에 조그만하게 옷 팔아. 그러면 그런 곳들이 간이 과세자일 확률이 어때요? 높아요. 그냥 소일거리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진짜 돈 벌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그 다음에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이런 분들은 증빙을 발행을 못해요. 뭐만 발행할 수 있어요? 영수증. 그 다음에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이 안 되면 영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세금도 내지 말아라. 그리고 만약에 낸 게 있으면은 돌려주겠다. 이건 부가가치세 관련된 거예요. 근데 왜 이런 혜택을 주냐면은 간이과세자분들이 작으신 분들이잖아요. 매출액이. 그러면 세금 낼 게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근데 이분들한테는 1,000원, 5,000원도 되게 소중해요. 왜냐면 매출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내가 가져갈 것도 뭐 할 거예요? 적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1인 사업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그만하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분들이 대부분 간이과세자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거 간이과세자냐 일반과세자냐 제일 쉽게 보는 방법은요. 대부분 들어가는 입구 쪽에 사업자 등록증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 바로 밑에 가로에 놓고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그거 보면은 여기는 1년에 8천만 원을 못 파는 곳인가 보다. 국가한테 신고되는 금액이긴 해요. 여기는 8천만 원보다 더 파시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많이 가는 곳 중에 분식집 중에 김밥 천국 있죠. 그런 데들은 대부분 일반과세자예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24시간 풀로 돌려 12시간씩 4명을 써. 그러면 4명한테 200만 원씩만 줘도요. 한 달에 800이고요. 1년이면 거의 1억이에요. 맞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간이가세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인건비만 해도 억 단위로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거의 혼자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일반과세자는 요거 발행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면세사업자는 거기 옆에 다 있어요. 근데 면세사업자는 뭐 발행할 수 있어요? 계산서. 그래서 이러시면 안 돼요. 어떠시면 안 되냐면 면세사업자한테 가서 세금계산서 주세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무조건 전화하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세금계산서 주세요. 네. 그러면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죄송한데 저희는 세금계산서 안 되고 계산서밖에 안 돼요. 그러면 뭐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여기는 면세사업자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서 다음부터는 뭐 달라 그래야 돼요? 계산서. 근데 종종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 중에 일명 무대뽀 정신 갖고 계신 분들. 어떻게 나오냐면 왜 나한테 세금계산서 안 주고 계산서 주냐고. 나 무시하는 거냐고. 있어요, 종종. 예전에 서울에서 일할 때 다행히도 저희 반 아니었어요. 네, 거기도 이제 원래 저 혼자 회계 강사였는데 한 1년 정도 회계가 개강이 잘 됐던 시절이 있었어요. 전에 서울에서 일할 때. 그랬고 옆에 반을 하나 더 만들어서 다른 분이 수업하시는데 수강생분하고 대판 싸웠대요. 막 머리끄댕이 잡고. 왜 그랬냐면 약간 좀 그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피해 관련돼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분이 이제 저기 방송통신대 법학과 나왔대요. 무슨 말만 하면 자기 무시하냐고. 나 법학과 나왔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왜 싸웠나 봤더니 수업 시간에 계속 엉뚱한 걸로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상관없는 질문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랬다고 이제 자기 무시하냐고 해서 싸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 종종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빨리 수업이 끝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괜히 건드려봤자 서로 좋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갖고 그 사건이 있고 그 다음날 물어봤죠. 인포 가서. 그랬더니 싸움 났다고. 그래서 인포에서 놀고 있는데 노동부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네, 거기 괜찮냐고. 우리는 어저께 이미 난리 났다고. 그랬더니 지금 그분 오셔서 거기 노동부 난리 났다고 한번 연락 온 적이 있었는데 약간 그런 피해 관련돼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좋은 게 좋은 걸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꼭 싸우자고 덤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간혹가다.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의 발급 절차만 조금만 보고 쉴게요. 거기 밑에만 보고 거기 두매에다가 밑줄 치세요. 세금계산서는 두매 발행합니다. 뭐뭐 발행하냐면 공급하는 자랑 공급받는 자 이렇게 이제 두매 발행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일반적인 서류는 몇 년 보관이라 그랬죠? 네, 5년 보관. 그래서 거기 몇 년 보관이라고 써 있어요? 5년 보관.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11시 40분에 뒤에 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